안녕하세요. 복덩어리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덩어리 사랑방에서 저랑 같이 재밌는 이야기 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놀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유난히 활기 넘치는 장날. 갑갑한 서재를 벗어난 성진과 친구들의 얼굴엔 모처럼 화색이 돌았다. 이야, 이게 얼마 만에 맡아보는 사람 사는 냄새냐? 꽉 막힌 글방에서 서책 냄새만 맡다가 시끌벅적한 저작거리 소음을 들으니 귀가 다 뚫리는 것 같구나. 그러게 말일세. 김도령 말 맞다나 거추장스러운 비단옷을 벗어던지고 이렇게 편한 옷을 입으니 살 것 같아. 왠지 우리도 저작거리의 평범한 백성이 된 것 같지 않은가? 성진이, 자네도 그렇지? 오늘은 아무도 우리가 깐깐한 양반댁 도령인 줄 모를 테니 골치 아픈 서책 따윈 잊고 저기 저 주막에서 향긋한 술 한 잔에 시름이나 털어버리자고. 김도령이 가리킨 곳에는 허름하지만 정겨운 매화나무 아래 주막이 있었다. 친구들의 성화에 성진도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주막 안은 손님들로 가득했고 그 사이를 오가며 밝은 얼굴로 손님을 맞는 연하가 있었다. 어이, 여기 막걸리 한 사발 더! 시원하게! 예, 손님, 금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맑고 또렷한 연하의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주막 안에서도 유독 성진의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다. 성진의 시선이 자연스레 연하를 향하던 그때 일이 터졌다. 이년아, 감히 날 무시해? 술 한 잔 따라주는 게 그리도 대단한 일이냐? 취객이 휘청이며 연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손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놓으십시오. 내년이 감히 이런 주막 나부랭이에서 장사하려면 웃음이라도 팔아야 할 것 아니냐? 저는 술과 음식을 파는 사람이지 웃음을 파는 여인이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은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웅성거릴 뿐이었다. 그 순간 성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보시오. 그만하시지요. 어찌 이리 무례하십니까? 당장 그 손을 놓으시지요. 내 놈은 또 뭐냐? 내가 뭔데 끼어들어? 이곳에서 계속 행패를 부린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조용히 물러나시면 더는 이를 키우지 않겠습니다. 성진의 단호한 눈빛과 기세에 눌린 취객은 결국 꽁무니를 빼며 주막을 나갔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연하가 자신을 도와준 성진을 올려다봤다. 매화나무 아래 햇살을 받아 빛나는 그의 얼굴, 자신을 감싸주던 넓은 어깨와 따뜻한 목소리. 연하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우와, 정말 잘생겼다. 그런데 내 가슴이 왜 이렇게 뛰는 거야? 성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불의에 맞서는 연하의 당돌하고 굳건한 눈빛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별보다 반짝이는 눈빛은 난생 처음이야. 운명처럼 두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싹튼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성진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매일같이 연하의 주막을 찾았다. 그는 그저 술만 마시는 다른 손님들과는 달랐다. 연하가 무거운 짐을 나를 때면 슬쩍 다가와 들어주고 허드렛 일을 하며 바쁠 때는 말없이 곁에서 거들었다. 매번 일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손님으로 오신 분께 어찌 이런 일을? 괜찮습니다. 가만히 앉아 낭자 바쁜 모습만 보는 것이 더 불편합니다. 일이 함께하는 것이 제게는 더 큰 기쁨입니다. 성진의 다정함에 연하의 마음은 점점 더 그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커져만 갔다. 행색은 평범한 평민 같았지만 말과 행동에서 느껴지는 기품은 여느 사람들과는 달랐다. 그런데 도련님은 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기에 이리 매일 주막에 출근 도장을 찍으시는지요? 제가 뵙기에는 나라의 녹을 먹기엔 너무 한가하시고 장사를 하시기엔 셈이 너무 어두우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순간 성진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능청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낭자에게만 알려주는 것이요. 내가 사실 이 주막에 아주 귀한 돌멩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감정하러 온 것이요. 돌멩이요? 이 주막에? 아무리 찾아봐도 술독이랑 그릇밖에 없는걸요. 어디에 그 귀한 돌멩이가 있습니까? 하하, 이 돌멩이 감정사의 눈은 함부로 속일 수 없는 법. 바로 내 눈앞에 있지 않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돌멩이가. 에이, 설마 그 돌멩이가 접니까? 지금 저를 돌멩이라 하시는 겁니까? 하하, 아직은 흙 속에 묻혀 투박해 보일지 몰라도
잘 닦고 보듬어주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 될 터인데 그걸 알아보는 이가 아직 나밖에 없는 듯하여 안타까울 따름이요. 내가 매일같이 와서 그 가치를 알아봐 줘야지. 원. 연하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세상에 별꼴이야. 제가 돌멩이라니요. 도련님은 참으로 못 말리는 분이십니다. 그런 허풍은 어디서 배우셨는지요? 성진의 엉뚱한 말에 연하는 웃음을 멈출 수 없었고 그의 장난스러우면서도 다정한 눈빛의 두 사람 사이는 한층 더 가까워졌다. 그렇게 서로에게 익숙해질 무렵 밤이 깊어 주막 문을 닫을 시간이면 두 사람은 매화 피는 담벼락 아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매화 꽃잎이 낭자 얼굴에 닿다니 이리 고운 얼굴에 흠이 날 뻔했어.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호호, 도련님이야말로 제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하셨습니까? 매일같이 이 주막에 들러 제 얼굴 도장만 찍고 가시니 제가 없었으면 그 귀한 시간을 어찌 보내셨을지. 그야 물론 온 강가를 헤매며 최고의 돌멩이를 찾고 있었겠지. 낭자 덕분에 내가 그 고된 노동을 잊고 사는 것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에 퍼진다. 웃음이 잦아들자 성진이 부드러운 눈빛으로 연하를 바라본다. 연하 낭자, 매일 고된 일을 하면서도 어찌 그리 밝은 미소를 잃지 않으십니까? 혹시 낭자가 꿈꾸는 삶이 있다면 제게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게는 큰 꿈은 없습니다. 그저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 작은 주막에서 평온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은 적더라도 마음만은 풍요롭게 누구에게도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 사람으로서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분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도련님의 꿈은 무엇인지요? 연하의 물음에 성진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다. 본래 저의 꿈은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아 가문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사내로서 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 믿었지요. 허나 낭자를 만나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제 저의 유일한 꿈은 낭자의 꿈을 함께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낭자와 함께라면 북적이는 저작거리의 작은 주막도 세상 가장 행복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성진은 연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낭자의 꿈이 이제 제 꿈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비록 가진 것 없는 사람이지만 낭자가 꿈꾸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낭자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성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도 성진의 손을 마주 잡았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련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 삶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도련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삶이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도련님과 저희 꿈, 우리 함께 그 꿈을 지켜나가요.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매화 꽃잎이 별처럼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성진 집안에서 정한 혼담 소식이 저작거리까지 퍼져나갔다. 들었는가? 저기 이참판댁 귀한 도련님이 곧 혼인을 하신다지 뭔가. 어머나, 그게 정말이요? 상대가 영의정 대감댁 따님이라던데 그야말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구먼. 그런데 말일세, 그 도련님이 얼마 전까지 평민복장으로 이 주막 근처를 꽤나 자주 드나들었다지 뭔가. 행색은 남노에도 어찌나 기품이 있던지 다들 궁금해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참판댁 도련님이었다니. 세상에나. 그럼 혹여 이 주막 연하랑 정이라도 통한 것이 아닌가 쑥덕대는 소리가 있던데 그게 사실이었나 보네. 아이고, 쯧쯧, 신분을 모르고 마음을 줬을 연하만 불쌍하게 됐구먼. 쉿, 연하 듣겠네. 어서 가세. 우연히 대화를 엿들은 연하의 손에서 술잔이 떨어질 뻔했다. 이참판댁 도련님? 성진의 어설픈 거짓말 뒤에 숨겨진 거대한 신분의 벽을 마주한 순간이었다. 그날 밤 주막을 찾아온 성진에게 연하는 싸늘하게 말했다. 이참판댁 귀한 도련님 오셨으니까. 저 같은 천한 것을 잠시 희롱하시니 즐거우셨습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지요. 연하 낭자, 오해요.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시오. 나는 진심으로 그대를. 그만하십시오. 도련님께는 잠시의 유의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저 같은 것이 어찌 감히 도련님의 앞길을 막겠습니까? 연하는 성진을 밀어내고 주막 문을 닫아버렸다. 하지만 성진은 이대로 돌아설 수 없었다. 낭자, 연하 낭자,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 이리 오해한 채로 낭자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제발 제 진심을 한 번만 들어주시오.
한참 만에 문이 열리고 눈물 범벅이 된 연하가 서 있었다. 미안하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 정말 미안하오. 내가 이참판의 아들 성진이 맞소. 하지만 신분 때문에 낭자가 나를 멀리할까봐 내 마음을 전하기도 전에 우리가 끝이 날까봐 두려웠소. 혼인하신다 들었습니다. 그 혼사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부모님께서 정하신 일이지만 제 마음속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낭자뿐입니다. 낭자가 없는 삶은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소이다. 낭자와 함께할 수 없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다 해도 저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성진의 절박한 눈빛과 진심 어린 목소리에 연하의 마음이 흔들렸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인 것을요. 운명이 우리를 막는다면 우리가 운명을 넘어서면 돼요. 나를 믿으시오. 나와 함께 떠납시다.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당신의 꿈 그리고 나의 꿈을 함께 이루며 삽시다. 나와 함께 가주시오. 성진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던 연하는 이내 눈물을 닦고 결심한 듯 그를 마주 보았다. 가겠습니다. 도련님과 함께라면 세상 끝이라도 가겠습니다. 이제 더는 울지 않겠습니다. 글만 읽어오신 도련님께 앞으로의 삶은 고되고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이제는 제가 도련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험한 세상의 바람은 제가 다 막아낼 것입니다. 연하의 당차고 믿음직한 모습에 성진은 그녀를 더욱 굳게 끌어안았다. 집으로 돌아간 성진은 부모님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네 이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일개 주막 계집 하나 때문에 십수년간 공들여 쌓아온 우리 가문의 명예를 똥칠하고 조상님들 뵐 낯도 없게 만들 셈이냐? 내가 너를 어찌 키웠는데? 장원급제로 보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깟 계집에게 홀려 내 앞길을 망치고 애비 가슴에 대못을 박아! 아버님, 어머님, 소자, 가문의 뜻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겠습니다. 연화가 없는 삶은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연화와 함께 살겠습니다. 이런 괘씸한 놈을 봤나? 당장 그 계집을 떼어내고 영의정 댁에 석고대죄를 하지 못할까? 여봐라! 이놈을 당장 방에 가두어라! 결국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이 소식을 들은 친구 김도령이 한달음에 달려왔다. 이보게, 자네의 결심 들었네. 정말 괜찮겠나? 그렇다네. 연화 없는 삶은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어. 알겠네. 그렇다면 부딪혀야지. 자네의 사랑 내가 돕겠네. 김도령은 두 사람의 도피를 도왔다. 몰래 여비를 마련해주고 멀리 떨어진 마을에 그들이 정착할 곳까지 알아보았다. 부디 두 사람의 사랑이 결실을 맺기를 바라네. 아무 걱정 말고 떠나게. 김도령의 도움으로 한양을 떠난 성진과 연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정착했다. 성진은 자신의 학식을 활용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연하는 작은 주막을 열어 생계를 꾸렸다. 어느 날 저녁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성진과 연하는 초가집으로 돌아와 마주 앉았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 주막 일은 힘들지 않았어? 힘들긴요. 우리 서방님 맛있는 저녁상 차려드릴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서당 아이들은 오늘 말썽을 피우지는 않았는지요? 글쎄, 오늘은 어찌나 얌전하던지. 아마 내일 비가 오려나 보. 허허. 두 사람은 소박한 저녁상에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다. 그날 밤 초가집 마루에 앉은 두 사람 머리 위로 별이 쏟아질 듯 펼쳐졌다. 서방님, 혹 후회하지는 않으십니까? 저 때문에 귀한 신분을 버리고 이런 고생을 하시는 것이. 무슨 소리. 그대와 함께하는 지금이야말로 내가 진정 바라던 삶이요. 허울뿐인 명예보다 그대와 함께 아침을 맞고 저녁을 보내는 이 삶이 내겐 그 어떤 벼슬보다 더 귀하오. 기억하시오? 언젠가 그대가 내게 들려주었던 꿈. 억압받지 않고 마음만은 풍요롭게 살고 싶다던 그 꿈.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소. 나는 그대의 꿈을 이뤄줄 수 있게 되어 진정 행복하오. 서방님, 저 또한 그렇습니다. 비록 몸은 고될지라도 매일 밤 이렇게 서방님과 함께 별을 볼 수 있으니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진의 진심에 연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품에 안겼다. 몇 년 후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아들의 소식을 듣게 된 성진의 부모는 결국 두 사람을 용서했다.
한양으로 돌아온 성진과 연하를 보며 동네 사람들은 신분을 뛰어넘은 그들의 사랑의 박수를 보냈다. 성진은 가장 먼저 친구 김도령을 찾아갔다. 자네에게 너무 큰 빚을 졌네. 자네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린 결코 행복할 수 없었을 걸세. 이 사람아, 무슨 소리? 벗의 행복을 돕는 게 당연하지. 사실 자네들을 그 주막에서 만나게 한 것이 나 아니었나. 내가 책임져야지. 하하. 대신 앞으로 평생 마실 술은 자네가 다 대줘야 하네. 하하, 당연하지. 자네 술은 내가 평생 되겠네. 그날 저녁 성진의 집에서는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했다. 아들아, 그리고 아가야. 너희가 떠나 있는 동안 이 아비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신분이라는 껍데기보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너희가 가르쳐 주었구나. 아가야, 평생 글만 읽던 우리 아들과 사느라 고생이 많았지? 붓만 잡던 손으로 땔감이라도 제대로 팼을지 모르겠구나. 어미가 어리석어 너희에게 모진 말을 하고 상처를 주었으니 부디 용서해다오. 어머님, 무슨 말씀을요? 물론 처음에는 서방님께서 소뚜껑을 여는 법도 모르셔서 애를 먹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보다 더 밥을 잘 짓는답니다. 쉽지만은 않았지만 하루하루가 재미있고 행복했습니다. 저희를 다시 품어주셔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연하의 대답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오랜만에 마주한 부모님과 화목한 시간을 가진 후 성진과 연하는 매화 꽃잎이 날리는 마당을 거닐고 있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소. 그러게 말입니다. 참으로 긴 꿈을 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방님, 저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새로운 일? 예, 돌멩이 감정사가 되어볼까 합니다. 성진은 순간 무슨 말인가 싶어 연하를 보다 이내 그녀의 장난을 알아채고는 크게 웃었다. 허허, 그새 내 비법을 탐내는 것이요? 좋소. 내 첫 제자로 받아주지. 이 업계의 가장 중요한 노하우부터 전수해 주겠어. 성진이 연하를 가까이 끌어당기며 속삭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돌멩이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라오. 수많은 돌멩이 중에 보석을 찾아내는 것. 마치 내가 연화라는 이름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한눈에 알아본 것처럼 말이오. 성진이 사랑스럽게 연하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매화 향기 가득한 집에는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오래도록 넘쳐났다.